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1월도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세웠던 계획, 다짐 이런 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슬슬 늘어져서 진짜 새해는 설날부터다. 구정이 지나가야 진짜 새해가 시작된 거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튀긴 음식을 좀 멀리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햄버거만 먹자.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세트 메뉴 같은 거는 먹지 말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햄버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참 균형이 맞춰져 있는 음식이다. 근데 진짜 나쁜 건 프렌치 프라이다. 튀긴 음식이 나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끊는 거는 솔직히 너무나 비현실적인 계획인 것 같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샌드위치를 먹어도 아무리 서브웨이 가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어도 햄버거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서브웨이에서 이것저것 고기 넣고 뭐 하고 해도 그 햄버거가 생각이 날 때가 있기 때문에 햄버거는 그래도 먹어야 된다. 하지만 감자튀김은, 프렌치 프라이는 좀 참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파이브가이즈에 갔어요. 파이브가이즈는 아시겠지만 햄버거 세트 메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거 따로, 음료 따로, 프렌치 프라이 따로 시키는 구조인데 거기 가서 프렌치 프라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도 미디움으로 왕창 시켜가지고 잔뜩 먹고 왔는데 이렇게 저의 새해 다짐은 시작부터 무너졌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햄버거랑 그리고 탄산음료, 콜라까지만 시킬 수 있었으면 저도 프렌치 프라이를 안 시켰을 거예요. 제 변명을 해보자면. 근데 쉐이크가 있잖아요. 쉐이크가 있는데 어떻게 프렌치 프라이를 안 시키겠어요? 쉐이크에 이렇게 찍어 먹고 저렇게 찍어 먹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쉐이크를 안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파이브가이즈 가서 쉐이크를 안 시킬 수는 또 없죠. 이것저것 토핑도 넣어서 조합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맨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뭐 저희 사무실 근처에 없어서 쉑쉑은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쉐이크를 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프렌치 프라이도 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제 쉐이크에 프렌치 프라이를 찍어 먹으면서 약속에 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사람은 지킬 수 있는 다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프렌치프라이 먹으면서 올해의 마지막 프렌치프라이다라고 또 한 번 저와의 약속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지는, 만약 또 먹게 된다면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이렇게 다짐을 해 보는데요. 그리고 또 저의 올해 목표 다짐이 있다면 카페인을 줄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자꾸 유일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낙이 있는데, 아무튼 사무실에서 에너지 음료 마시면서 서면 쓰고 이런 게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거든요. 에너지 음료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 400mg을 채워서, 꽉꽉 채워서 매일 계산해서 먹었었는데 넘치는 날도 있었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지간하면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에스프레소 커피도 좀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해요. 그 콜레스테롤이 신경이 쓰여서.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가 영향을 준다는 기사를 읽고 이제는 드립커피만 어지간해서 먹어야겠다, 브루 커피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쵸. 사실 콜레스테롤 문제도 운동 부족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핑계지만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을 최대한 안 하고 식이요법으로 뭐라든 지금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에스프레소 커피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디카페인은 요즘 어디 가나 다 있지만 드립은 사실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드립 커피 나올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누구랑 같이 커피 마시는데 혼자 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에스프레소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저의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프렌치 프라이를 한 조각도 안 먹겠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겠다. 뭐 이런 다짐이 사실은 지켜지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약속은 저와의 약속이니까 사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긴 해요. 안 지켰을 때 손해를 보는 것도 저니까, 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또 다짐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어기고 해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제 집사람으로부터는 건강을 챙기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저랑 한 약속은, 그쵸, 뭐 어겨도 그만 지켜도 그만, 뭐 지키면 조금 뿌듯할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내가 나와 한 약속은 의지의 문제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신뢰의 문제죠. 뭘 해주겠다, 돈을 주겠다, 책임을 지겠다. 고개를 끄덕이고 오케이 한 순간부터 상대방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 됩니다. 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톡으로 얘기 주고받고 메일로 주고받고 알겠습니다 했으면, 그리고 그에 맞춰서 돈을 주거나 받았으면 그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주에도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주셨는데, 뭐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약속을 누군가가 어겨가지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지키지 않은 약속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떠한 문제가 뒤따르는지, 이거는 따져볼 문제이기는 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이런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이거를 뭐 법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같이 신나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거하게 먹은 뒤에 우리 이거 엠빵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면 보내줄게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 어디까지 할지는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이 먹었는지에 따라서 사기인지 아닌지도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엠빵 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그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 법적 다툼에 어디까지 비용을 쓸지 여부입니다. 술을 거하게 먹고 진짜 신나게 유흥을 즐겼으면 돈이 적지가 않죠. 그러면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죠.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낸다든지 뭐 압박을 한다든지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안 되면 혼자서 민사소송 제기해도 되고요. 어차피 지인이고 이러면 상대방 인적사항 다 알 거고.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진다는 거는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설마 뭐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돈 떼먹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설마를 깨야죠. 소송을 해야죠. 꼭 법원 가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소장 받으면, 그래도 마지막에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소장 받고 뭐 길길이 날뛰더라도 돈은 일단 주고 그냥 이거 취하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제 물론 법원에 아무리 소액인 사건이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고, 그 비용이 대략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텐데, 뭐 송달료 남으면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요. 어쨌든 먼저 10만 원 정도 쓰셔야 되긴 합니다. 혼자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그거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 비용 정도는 더 들 수 있겠죠. 아무튼 누군가에게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충분히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은 돈 주기로 한 약속 같은 경우는 지키시는 게 좋고, 소액이라고 설마 소송하겠어 이런 식으로 떼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뭐 몇십만 원 정도는 우습게 아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소액 사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는 하는데, 혹시나 이제 이 팟캐스트 들으시다가 나도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적절한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괜히 혼자 또 이거 돈 받겠다고 연락했다가 요즘에는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고 막 이런 경우를 봤어요.
아니 돈 떼먹힌 건 난데 내가 돈 달라고 연락 몇 번 했다고 이걸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이거는 합의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지도 않아요. 이제 운이 좋으면은 수사 단계에서 그냥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종결 처리를 수사관님이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인제 "그러면 나 너한테 줄 돈 이걸로 퉁치자."라는 식으로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근데 이런 걸 당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인제 "그 문자를 몇 개 정도 보내셨을까요?" 하고 인제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좀 많이 보내시긴 했거든요. 알죠. 인제 이것 때문에 돈 쓰기는 싫고 압박은 해야겠고 그러시니까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걸 텐데 요즘에는 누구한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상에 변호사는 진짜 많고 며칠 전에 또 변호사 시험이 있었죠. 또 늘어날 예정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인제 변호사 도움을 깔끔하게 받으시는 게 좋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꼭 저한테 오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냥 누가 돈 안 주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인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소송하세요. 소송하시면 상대방이 귀찮아서라도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무분별하게 제가 소송을 부추기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몇십만 원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인제 소송하면 평일에 법원 나가야 되고 막 신경 쓸 일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상대방을 더 귀찮게 만들어 주고 싶고 돈도 받고 싶고 하다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자소송 사이트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미리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 안에 워드 프로세서 기능이 있어 가지고 간단한 거는 직접 타이핑을 하셔 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뭐 개인 간에 몇십만 원 빌리거나 주고받고 한 거는 그 안에서 잘만 쓰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잘 쓰는 게 물론 어렵긴 한데요. 그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긴 한데 또 인터넷 찾아보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보정 명령이 엄청 내려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제 좀 저한테 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약속을 안 지켰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설마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슬 피해 다닌 사람이 요즘에 뭐 원래도 많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400, 500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나한테 몇십만 원 받아갈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얌체족들이 좀 많죠. 인제 이번 주에도 이런 상담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서로 간의 약속은 좀 지켰으면 합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겠지 싶어 가지고 약속을 어기는 꼴을 보면 제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켜서 좀 괘씸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제가 직접 못 도와드리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겠다라는 방향 제시라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또 그것이 저의 2026년 목표이기도 하니까 참 목표가 많죠. 새해라고.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제가 막 새해 목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2026년 새해에 나와의 약속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 새해 벽도부터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